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3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2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1월 8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신축년 경자월 계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계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제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 일간은 계수라고 하는 천간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고, 그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을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태어난 원령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것인데, 제일 먼저 일간 계라고 했습니다. 계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면서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의 기운, 즉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개라고 하는 것은 개수,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같은 수 중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같은 수이지만 그 음양이 달라서 하나는 임수, 개수로 구분하게 되는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로 구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양수. 그래서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같다 그랬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여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크고 넓고 물 같은 경우는 깊죠. 산 같은 경우에는 높은 그러한 개념의 방대하고 큰 개념, 그 다음에 밝은 개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양에 대비해서 양이 크다라고 하면 음은 작은 것이 되고요. 양이 넓다라고 하면 음은 좁은 개념이 될 것이고, 양이 깊다라고 하면 음은 얕은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양이 높다라고 하면 음은 얕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양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 큰 물의 개념, 방대한 물의 개념이다라고 하면 음수는 뭐예요? 작은 물의 개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은 뭐예요? 바다, 그 다음에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임수를 물상에 비유할 때는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 호수 같은 것에 비유를 하고요. 작은 물은 뭐가 있을까요? 우로수, 하늘에서 내리는 작은 이슬비 같은 것, 이슬 같은 거, 우로수라고 해서 작은 물이죠. 하늘에서 내릴 때는 우로수 같은 그런 잔잔한 단비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땅에 있을 때는 옹달샘 같은 개념이라고 했고요. 아니면 작은 시냇물도 이렇게 개수로 볼 수 있죠. 큰 강이 양수라고 하면, 그 지류인 작은 시냇물은 뭐예요? 음수인 개수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정화수 같은 개념, 또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 개수는 또 어떤 걸로 비유할 수 있냐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같은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용수, 사람이 마신다라고 하는 물은 어떻게 돼요? 더럽거나 탁한 물은 절대 사람이 먹을 수 없겠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갖다가 바다에다 버린다라고 하는데, 그 바다에다가 방사능 오염수, 그 방사능 오염수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개수라고 봤을 때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탁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탁수를 바다에다 버리면 그냥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저기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사라지지 않죠. 반감기가 몇십 년에서 몇백 년, 몇만 년 걸리는 그러한 방사능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방사능 오염수가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겠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방사능으로 인해서 사람이 먹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고, 각종 질환을 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탁수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알아두시고, 탁수가 되지 않는 맑고 깨끗함 을 뭐라고 한다? 청징이라고 표현해요. 맑을징.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 맑고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개수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는 양수라고 해서 큰 물이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죠. 쇠, 갈,
쇠갈지수라고 하죠. 쇠갈한 물이라고, 쇠갈지수라고 해서 작은 그러한 물, 그리고 약한 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징함을 좋아하는데 임수 같은 큰 물이 아니고 작은 물이기 때문에 금방 수온이 말라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 옹달샘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비가 오지 않거나 그러면은 산사에서 물이 조금씩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물이 가뭄이 들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작게 고여 있는 물은 금방 썩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성인 금으로서 개수를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는 그냥 일간 개수가 약한 경우에만 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이 좀 왕해도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데 개수가 왕해도 신금 하나 정도 이렇게 있어 주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개수의 수원을 이렇게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그러면 경금이 좋을까요? 뭐 신금이 좋을까요?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는데, 뭐 정인은 경금이고 편인이 신금이기 때문에 경금이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경금 설명할 때 경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고 신금은 맑고 깨끗한 그러한 보석 주옥 같은 그러한 것이라죠. 얼음도 있잖아요. 깨끗한 얼음이 있는가 하면 탁한 얼음이 있어요. 사람 냉장고에서 물을 얼려주는 그런 요즘 기계들 많이 있죠. 얼음 제빙기라고 해서. 근데 거기서 나오는 얼음이 더럽다라고 하면 사람이 먹을 수가 없죠. 그 얼음도 깨끗해야지 녹았을 때 깨끗한 물을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냥 지나가는 탁수를 갖다 얼리게 되면 그것도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친론적으로 봤을 땐 정인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개수 일간의 특징,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특징으로 놓고 봤을 때 개수는 경금보다는 신금으로 생하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음생음의 공이 있다. 음생지공, 이렇게 해서 음은 음으로 생하고 양은 양으로 생한다. 비유를 하자면 아들은 아빠가 강하게 키우는 것이고요, 딸은 엄마가 부드럽고 이렇게 이쁘게 키우는 것이 좋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임수 같은 것이 약할 때는 뭐 경금으로 생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수 같은 경우는 경금으로 생하면 탁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금이 너무 왕하게 되면 금다수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금다수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금이 수를 생하지만 금이 너무 많게 되면 물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오히려 탁하게 만든다. 물이 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겠지만, 금다수탁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수를 생하는데 금이 너무 많게 되면 금이 수를 제대로 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수의 특징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자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이고요. 자월은 대설과 동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대설이 되어야지만 해월에서 자월로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동지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동지가, 자월이 가장 강한데 자월 중에서도 동지가 가장 강하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지가 어떻다?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시절이 바로 이 동지가 되겠고요. 또 동지가 되면서 동지의 일양이 시생한다. 일양이 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수설을 할 때 동지세수설이냐 아니면 입춘세수설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동지세수설을 치용하는 사람들이 왜 세수설을 치용하냐면, 일양이 이때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연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입춘세수설로 생각을 하시고, 동지의 음이 가장 강하지만 이때 일양이 시생한다. 이게 음극즉 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이 극에 달하면 즉 양생이라고 해서 음이 극에 달했을 때 양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참고로 하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 5월의 하지라고 하는 때는 반대로 낮이 가장 길고, 즉 양이 가장 강하고 음이 가장 짧죠. 이때 뭐예요? 양이 가장 강하죠. 즉 이때는 뭐예요? 반대로 음이 생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설과 동지와 하지의 개념은 그러한 개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 자월은 대설을 통해서 해월에서 자월로 바뀐다. 그리고 자월이 바로 음이 가장 강하다. 그래서 오행으로는 수가 어떻다? 제왕지가 되죠. 제왕지.
12개월 중에서 자월이 가장 음이 강하고 수가 가장 왕한 그런 시절이 됩니다. 그래서 자월에 어저께 임수, 오늘은 개수인데 수일간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해자축월은 동절 겨울이기 때문에 해자축월은 해자축월은 어떤 계절? 그렇죠. 엄동설한이다. 매우 춥다. 그래서 화가 없게 되면, 화가 사주에 없게 되면 물이 얼고 땅이 얼고 금은 차가워지고요. 나무도 온기가 없으면 생기생이 자라고자 하는 어떤 뜻이 없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적당량의 물과 적당량의 온기가 있어줘야 되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깻잎을 심는다 내지는 딸기를 심는 경우에 겨울에도 딸기 하우스 재배를 하는데 일반 노상에다가 겨울에 딸기를 심으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춥기 때문에 나지 않죠. 비닐하우스를 치거나 온실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온실 안에다 겨울에도 딸기를 심고 오이를 심고 가지를 심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춥지만 비닐하우스라고 하는 거죠. 비닐하우스 내지는 온실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로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자축월에는 어느 일간이든 간에 화로서 뭘 해야 된다? 지금 말했던 조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조후를 할 때는 병화가 좋다, 정화가 좋다. 당연히 양화인 병화라 해야지만 조후의 공력이 크다. 양화인 병화는 태양지화이기 때문에 범위가 정화를 쓰는 것보다 병화를 쓰면 그 조후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요. 자월의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일간 자체는 굉장히 왕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자월의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만국이 어떻다? 동토가 되고 얼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렇게 얻어야지만 겨울에 물이 얼지 않을 수 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얼게 되면 용도가 없습니다. 얼지 않아야지만 나무도 생할 수 있고요. 지나가는 동물들도 이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도 물이 얼지 않아야지만 그 물을 토대로 해서 식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선생님, 얼음 갖다가 녹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 녹이는 거는 뭘로 녹입니까? 온기가 있어야 녹아지는 것이지, 온기가 없으면 얼음은 절대 녹지 않죠. 녹인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근데 화만 있어서는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임수하고는 달라서 임수가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게 되면 임수 자체가 왕조이기 때문에 인성이라고 하는 금은 필요가 없지만은 개수는 어떤 수? 쇠깔한 수이기 때문에 자월에 태어나서 일간 자체가 왕하다 하더라도 신금 하나 정도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다?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간에 신금이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병화가 이렇게 있는 중에 올해가 또 신축년이죠. 만약에 병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병신이 합하기 때문에 절대 신금하고 병화는 같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원격돼서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병화가 있는데 신금이 원국에는 없지만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병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서로 기반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병화가 용신일 때 임수, 개수 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신금을 보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이 신금이 병화를 갖다가 기반시킨다 그래요. 용신을 쓰는데 이걸 갖다가 기반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자월에 병화를 쓰는 경우에는 신금은 어떻게 돼? 지지에 있는 것이 좋다. 지지의 신금 뭐예요? 바로 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것이 지지의 신금이기 때문에 한 점 정도 이렇게 있어주면은 개수가 아무리 자월에 왕하다 하더라도 물이 고이지 않고 개수가 왕해도 예를 들어서 옹달샘이 좀 크긴 큰데 그게 고여 있으면 물이 썩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금을 얻게 되면은 뭐예요? 개수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수원지를 이렇게 얻은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병화는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 되죠. 병화의 뿌리는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뿌리를 두는 것이 가장 좋은데 수가 왕하기 때문에 화가 있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인목 하나 정도 있어서 병화가 인의 뿌리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로서 조우하고요. 개수가 마르지 않도록, 물론 마르지는 않겠지만은 개수가 고갈되지 않도록 이렇게 수원을 마련해서 개수를 갖다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경금, 병화가 용신인데 신금이 같이 붙어 있게 되면은 그건 좋다 나쁘다,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개수가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걸 살펴볼 때는 일간 개수,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인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 중에서도 음수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원령 자수는 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음수 이렇게 되겠죠. 대 음이 되는 것이니까 개수 입장에서 음수는 뭐예요? 비견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비견격으로 하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그냥 걸록격, 원래 개수는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비견격이 아니라 이거는 걸록격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걸록격이 맞습니다. 이거는 개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걸록격이 아니지만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이거는 걸록격이라고 보는 거고요. 신앙사주가 된다.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 같은 경우는 왕수, 큰 물이기 때문에 임수 같은 경우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조우하는 개념으로 쓰지만은 개수는 작고 쇠가라고 맑은 물이기 때문에 무토기토를 보게 되면 개수가 탁수가 되거나 내지는 매몰이 될 수 있죠. 왕수에 의해서.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를 아무리 개수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토를 쓰지 않고 먼저 병화를 써서 조우하고요. 그 다음에 인목이라든가 모기, 간목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수생목, 목생화해서 식신생제라든가 아니면 상관생제하는 상관생제하는 국세가 되면 아주 깔끔한 그런 국세가 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개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약하진 않지만 그래도 금 한 점 정도 있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연지의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물론 개수 입장에서 축토라고 하는 것은 육친으로 보게 되면 칠살, 다른 말로 편관이 되는데, 칠살 편관이라 하더라도 이 축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개수,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신금,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기토 자체는 개수가 7살에 해당이 되지만 개수가 있고요, 신금이 있기 때문에 신금의 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토 하나, 지지 하나 있는 정도 가지고는 개수를 심각하게 탁수를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자축이 합토가 되는 것이 기본적이지만은 수왕절인 자월에는 다시 자축합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월간에 경금이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도 이렇게 신금이 투출되어 있으면, 제가 한 점 정도의 금이 있으면 좋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자월에 축에 뿌리를 둔 경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건 필요 이상으로 금이 많아진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수를 생해줘서 좋을 것 같지만은 해자월에 수를 생하게 되면 한기가 어떻게 된다? 가중되기 때문에,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한 점 정도 있고 병화를 얻어서, 화를 얻어서 조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일지에서 사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개사일주죠. 개사일주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농마동향이다, 내지는 재관쌍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제가 농마동향 재관쌍미 할 때 개사일주 말고 하나를 또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모일주죠. 이모일주도 마찬가지로 농마동향 재관쌍미라고 하는데, 그 지장간, 개수 입장에서 사화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라고 하는 정관, 그 다음에 경금은 정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정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관은 녹이 되는 것이고, 정제는 마가 되는 것이어서 농마동향, 한 궁 안에 정제와 정관이 같이 있다. 그리고 개사일주는 정인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재관쌍미라고 하는 뜻도, 제는 정제를 뜻하는 거고 관은 정관을 뜻하는 것인데, 쌍미 서로 아름답다. 말의 뉘앙스가 어떤 거예요? 재관쌍미, 농마동향은 일단 좋은 느낌이죠. 뭔가 좀 농마동향, 재관쌍미, 뭔가 좀 돈을 얻을 것 같고, 뭔가 명예를 얻을 것 같고, 남편 덕이 있을 것 같으면서 뭔가 뭐죠? 처덕이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개사일주, 특히나 자월에, 해월에, 축월에 금수가 와서 추울 때 개사일주
해주는 남편 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처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남자 입장에서 개수는 재성인 것이고, 여자 입장에서 사중무토는 뭐예요? 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 덕이 있는 것이고, 남편은 여자 덕이 있는 것이고, 남자친구를 만나든 여자친구를 만나든 괜찮은 애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단 금수가 좀 많아서 이렇게 되면은 좀 욕심이 좀 많을 수도 있죠. 화가 좀 부족한 것이 단점이 될 수가 있으니 생시에서는 다시 좀 화를 얻는 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를 본 것은, 사화를 본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이 사화 하나를 가지고 조후하는 것은 조금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를 보기 위해서 잠깐 다시 설명드리면,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엄동설한 수기가 가장 왕성한 때에 태어난 것이고요. 다시 축에 뿌리를 둔 경신금, 이 경신금은 사에도 뿌리를 둘 수 있죠. 아까 제가 사중경금이 있다라고 했듯이 금은 사를 보게 되면 여기가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경신금이 축에 뿌리를 둔 것보다 사에도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금이 좀 더 왕해진다. 금이 왕해지게 되면은 나를 생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수를 생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기가 가중된다. 한기가. 그래서 더욱 추워진다라고 하는 뜻의 일지사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고 조우를 할 수 있다. 물이 얼지 않게 하고요. 금이 차갑지 않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 국세에서 사중에 있는 화 가지고는 조우하는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다시 목화를 봐서 화가 다시 왕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생시에서 금수가 많아지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사 하나 가지고는 부족한데 금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은 한기가 더욱 가중되겠죠. 이 중에서도 이 생시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생시는 어떤 생시냐? 사화가 핵심이 되는데, 이 사화를 충하거나 사화를 갖다가 기반하는 생시는 좋지 못하다. 사화를 충하는 생시 개해시가 될 겁니다. 개해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의 상충이 되기 때문에 사화가 꺼져버리게 되니까 이 생시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갑인시, 또 안 좋은 생시는 사화를 기반시킬 수 있는 것은 경신시가 될 겁니다. 경신시. 이 경신시가 되게 되면 뭐예요? 사신 합수가 되기 때문에 사중에 있는 병화가 합수가 돼서 많이 약화가 될 것이고요. 또 저 사화가 신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사유 준삼합이 돼서 사유 회금이 돼서, 그 다음에 금이 왕해지면서 화는 다시 약해진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피해야 될 생시는 경신신유시 개해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임자시 같은 경우도 좋지 못할 겁니다. 임자시가 되면은 자월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음간이라 하더라도 임수 투출하게 되면 용신치용법은 뭐와 같다? 양간과 같아진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화를 치용해서 조후하는 거하고 목으로 화를 생조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임수 투출하게 되면 사중에 있는 무토를 가지고 수를 제하고 사중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세가 되는데, 금이 있어서 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금이 오히려 병이 된다. 한 점 정도 있는 것, 지지로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자월에 임수가 다시 자의 뿌리를 두고 투출하게 되면 거의 임수화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온당치 않겠고요.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수의 기운을 목으로 설계하고 사중병화, 인중병화로서 어떻게 된다? 조후한다. 이 갑인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생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병진시가 되면은 시지진토가 있다 하더라도 사중병화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한 것이죠. 이거 간목 한 점 정도 좀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인데, 없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도 병화 자체가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에 뿌리를 두고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국세가 나쁘지 않다. 조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사시도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죠. 비록 병화는 아니다 하더라도 정화를 하더라도 지지로 사화 두 개를 받기 때문에 이 정도도 자월에 충분히 뭘 할 수 있다? 조우할 수 있다. 단 무엇이라든가 기미시는 좋다 나쁘다. 아무리 사화에 5화까지 받다 하더라도 이거 좌우충 될까요? 안 될까요? 좌우충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무토가 투출해서 개수하고 합을 하는 것이, 이거는 문제. 이거 자칫 잘못하면 개수를 토가 매몰시켜 버릴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미시 같은 경우는 7살
기토가 투출해서 요 개수를 갖다 탁수로 만들죠. 물론 이제 경금, 신금이 있어서 토생금, 금생수에서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뭐 틀은 갖출 수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냥 없는 것이 낫지. 괜히 살인상생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기토가 약한 토 아니면 왕한 토예요. 미의 뿌리를 뒀죠, 화의 뿌리를 뒀죠, 연지 축에도 뿌리를 뒀죠. 이 기토 굉장히 왕한 겁니다. 그래도 경신금이 있어서 조금 여력이 있어서 버티겠지만은 역시나 개수는 토를 보는 것은 좋다나 보다 좋지 못하다. 이런 경우에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목운이 오게 되면은 갑기가 묶여버리겠죠. 이렇게 갑기해서 갑목이 예를 들어서 기토를 제하는 것이나 묶어버려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갑목이 소토를 안 한다 하더라도 기토를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나쁘지 않지만, 문제가 뭐냐면 신금은 상관이 없지만 경금이 갑목을 보게 되면 뭐예요? 수를 생하려고 하지 않고 목을 극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못한 국세가 됩니다. 경금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갑대운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만, 경금 때문에 갑목이 기토를 제하려고 하지만 경금이 갑목을 파해서 좋지 못한 그런 국세가 되겠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이 8글자의 조합인데도, 사주 8글자의 조합인데도 대운, 세운, 월운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생극재화의 이치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어려운 사주 공부 꾸준히 한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